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4명의 아파트 내놔라. 친척들 다 모인 거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쩔렁쩔렁 울렸습니다. 아들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해놓고 양심도 없는 년 아니냐? 그 순간 웃음이 터져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양손에 묵직한 것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트월 한가운데 첫 번째 대자보를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쳐 붙였습니다. 순간 학자지껄하던 거실이 누가 리모컨을 꺼버린 것처럼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친척들 시선이 하나같이 벽에 붙은 그 종이로 쏠렸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기절시키는 건 고함도 막말도 아니라 팩트 한 장이라는 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띠리리 띠리리 띠로리. 경쾌한 도어락 해제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후려치고 오는 건 익숙한 디퓨저의 라벤더 향이 아니었다. 시큼하고 들쩍지근한 과일 냄새, 그리고 거실을 가득 채운 트로트 방송의 뽕짝 리듬. 나는 미간을 좁히며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이제 오냐? 거실 소파 정중앙. 내가 가장 아끼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의 상석을 차지하고 앉은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뱉었다. 그녀의 손에는 깎다 만 사과가 들려 있었고 껍질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바닥에는 과즙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목소리 끝이 갈라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향했다. 남편 정우성. 그는 식탁 의자에 엉거주춤하게 앉아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여보 고생했어라며 앞치마를 두르고 뛰어왔을 남자가 오늘은 죄 지은 강아지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였다. 연락은 무슨,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냐? 강 여사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우적 씹으며 말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성이한테 물어봤다.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싹싹하게 비밀번호 공유도 안 하고 참 정없다. 기가 찼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우성을 노려봤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M1 냉장고만 쳐다보고 있었다. 앉아라. 할 얘기 있다. 강 여사가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피곤에 절어 당장이라도 씻고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이 집 우성이 앞으로 돌려라.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귀가 먹었냐? 명의 말이다. 명의. 등기부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우성이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 여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한다는 듯 당당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 허탈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이 집 제 돈으로 샀어요. 친정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거고요. 우성 씨가 여기에 보탠 돈.
10원 한 장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강 여사가 먹던 사과를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다. 여자가 집 움켜쥐고 있으면 남편 기가 죽어서 밖에서도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남자가 어깨 펴고 살려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안 그러냐?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내 거가 어디 있어?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지. 나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우성 씨,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내 화살은 침묵하고 있는 남편에게 향했다. 우성이 그제야 쭈뼛거리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서진아, 일단 진정하고 방에 가서 얘기하자. 응? 우성은 내 팔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밀어 넣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내 두 손을 꼭 잡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서진아, 진짜 미안해. 엄마가 요즘 많이 안 좋아.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사과 씹어 드시는 소리가 거실을 울리던데. 아니, 몸 말고 마음이. 갱년기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셨대. 며칠 전에는 동네 친구분 아들이 집 샀다는 얘기 듣고 시름을 전폐하셨어. 이러다 진짜 쓰러지시면 어떡해? 우성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연애 시절 내 마음을 흔들었던 그 순하고 선한 눈망울이다. 자기야, 내가 진짜 부탁할게. 엄마 안심시켜드리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딱 한 달만 내 명의로 해놓는 척만 하자. 응? 내가 절대 땜빵 안 먹는다는 각서도 쓰고 공증도 받을게.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우성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다. 결혼 전 그는 말했다. 나는 평생 당신 외조만 할게. 돈 욕심 없어. 당신이 굶어 나면 먹고 살아도 좋아. 그 소탈과 헌신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다. 지금 내 앞에서 떨고 있는 이 남자는 그저 효심이 깊어서 어쩔 줄 모르는 착한 아들일 뿐인 걸까?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나를 안고 있는 그의 심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안타까움보다는 초조함에 가까운 박동. 그리고 내 어깨를 감싼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짐짓 물러서는 척 여지를 주었다. 정말 고마워, 서진아. 역시 내 와이프 최고야. 우성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방금까지 울상이던 얼굴이 순식간에 펴지는 꼴이라니.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나 땀 좀 흘려서 씻고 올게. 엄마한테는 잘 말해도. 욕실 문이 닫히고 곧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때였다. 지익 마이너스 지익 마이너스. 화장대 위에 올려둔 우성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니까. 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 실장님 상담. 이 늦은 밤에 상담? 회사 거래처인가? 하지만 직감이라는 놈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패턴 잠금. 우성은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뻔한 숫자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지난번 그가 만취해서
대리기사를 부를 때 어깨 너머로 봤던 리을자 모양의 패턴을 나는 욕실 쪽을 한번 쳐다본 뒤 떨리는 손가락으로 패턴을 그렸다. 쓱- 잠금이 풀렸다. 가장 최근에 온 문자 메시지함. 김 실장, 정우성 고객님 금일 약속하신 이자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미입금 시 기한 이익상실로 원금 전액 상환 요청 들어갑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가락을 움직여 스크롤을 올렸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다. 코인원 매도 체결, 마이너스 1억 8,500만 원 손실 확정, 러시앤캐시 대출 잔액 5천만 원, 연체 3일 경과, 미즈사랑 대출 잔액 3천만 원, 카드론 합계 3,500만 원, 총 채무액 10억 원 이자 포함. 10억? 단순한 빚이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고리대금, 그리고 코인 선물 거래로 날려먹은 흔적들. 우성의 효심은 거짓이었다. 어머니의 우울증, 명예 이전, 전부 다 이 빚을 막기 위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작이었던 것이다. 아, 입 밖으로 허탈음이 새어나왔다. 그동안 내가 밖에서 피 터지게 일할 때 이 남자는 집구석에서 내 돈으로 코인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집까지 꿀꺽하시겠다고? 서진아, 수건 좀 줘. 욕실 안에서 우성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이제 곧 자기 뜻대로 될 거라는 희망의 부푼 목소리.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지 않은 채 화장대에 내려놓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은 슬픔이 아니라 살기로 번들거렸다. 욕실 문이 열리고 물기를 털며 우성이 나왔다. 자기야, 뭐해? 엄마가 과일 깎아놨대. 나가서. 우성의 말이 뚝 끊겼다. 내가 화장대 거울을 통해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시선을 따라 우성의 눈동자가 화장대 위 켜진 자신의 휴대폰에 꽂혔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봤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다. 우성 씨, 서진아, 그게 내가 설명할게. 오해야. 감히 날 호구로 봐? 달콤했던 신호는 끝났다. 이제 지옥을 보여줄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강말순 여사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떼어 밥을 말아 드시고 계셨고, 우성은 내 눈치를 보며 깨작깨작 숟가락을 놀리고 있었다. 서진아, 국? 우성이 과장되게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 욕실 앞에서 내가 내뱉은 싸늘한 혼잣말을 듣지 못한 게 분명했다. 만약 들었다면 저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밥알을 씹고 있을 리 없으니까.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거울을 보며 수십 번 연습한 완벽한 비즈니스용 미소였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어머님, 내가 입을 열자 강 여사가 숟가락을 멈추고 나를 힐끔 쳐다봤다. 어제 말씀하신 거 밤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순간 우성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강 여사의 눈이 찌그러진 단추구멍만 하다가
보름달처럼 커졌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기가 살아야 집안이 일어서죠. 우성 씨가 요새 기운 없어 보이는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정적? 잠시 후 식탁이 흔들릴 정도로 강 여사가 무릎을 탁 쳤다. 아이고 그래. 바로 그거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내가 뭐라 했냐? 여자가 남자 길을 세워줘야 집안에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안 했냐? 강 여사의 입가에 고춧가루가 묻은 것도 모른 채 그녀는 잇몸이 만개하도록 웃어댔다. 우성은 감격에 어린 표정으로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서진아, 진짜야? 정말 해줄 거야? 그럼.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잡힌 손을 슬그머니 빼며 뜸을 들였다. 우성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조건? 뭔데? 각서, 공증,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니, 그런 딱딱한 거 말고 이번 설날 때 친척들 다 모이면 그때 얘기해요. 어머님도 친척분들 앞에서 아들 자랑 좀 하셔야죠. 며느리가 아들 기 살려주려고 집 명의까지 넘겨준다는데 동네 방네 소문 좀 내야 하지 않겠어요? 나의 제안에 강 여사는 입이 귀에 걸렸다. 그녀에게 아들 자랑은 마약보다 강력한 도파민이었다. 오냐. 그럼 말고 내 이번 설날 때 아주 콧대를 빳빳하게 세우고 큰 소리 뻥뻥 쳐야겠다. 우리 큰 고모가 사위 잘 만났다고 어찌나 으스대던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주 잘 됐어. 강 여사는 신이 나서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셨다. 우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그윽하게 바라봤다. 고마워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나중에 10배, 아니 100배로 갚을게. 100배라? 그래. 내가 진 빚 10억에 100배면 1000억이네. 말은 청산유수지.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핸드백을 챙겨 일어났다. 저 먼저 출근할게요. 두 분 천천히 드세요. 현관을 나서는 내 등 뒤로 모자에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내가 말했지? 서진이 착해서 금방 설득될 거라고. 그래, 내 복이다. 여자는 역시 남자가 휘어잡기 나름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얼굴에서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즐겨도 그 웃음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도 모르고 점심시간 나는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회사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회사 프린터로는 눈치가 보여서였다. USB를 꽂자 어젯밤 우성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에서 내 클라우드로 전송해둔 사진 파일들이 모니터에 떴다.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색 숫자들. 마이너스 10억. 연체이자. 독촉 문자. 다시 봐도 혈압이 치솟는 숫자였지만 이제 이 숫자는 내 분노가 아니라 내 무기가 될 것이다. 사장님, 이거 출력 좀 할게요. 아, A4 말고 A3로요. A3요? 도면 뽑으세요? 비슷해요. 아주 중요한 공사 계획도라서요.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옵션을 설정했다. 고화질, 컬러, 코팅, 지잉 마이너스. 대형 플로터가 묵직한 소음을 내며 종이를 토해냈다.
첫 번째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윤서진이라는 글자가 A3 용지 한가운데 대문짝만하게 박혀 나왔다. 하단에는 채권 최고액 없음. 즉, 빈 영원이라는 완벽한 증명서. 두 번째 장은 정우성 채무통합조에서 제1금융권부터 대부업체까지 우성이 건드린 모든 금융권의 로고가 화려하게 박혀 있었다. 그 옆에는 10볼드 글씨로 기한 이익상실 예정, 법적 조치 착수 예고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와, 화질 좋네. 모공까지 보이겠어요. 나는 빳빳하게 코팅된 종이를 돌돌 말아 원통형 화통에 넣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검처럼 화통을 어깨에 메고 PC방을 나섰다. 이제 무기는 준비됐다. 다음은 관객을 모을 차례다. 퇴근길,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상가 2층에 있는 블루헤어로 향했다. 이 시간쯤이면 강 여사의 사촌이자 우리 시댁 가계도의 확성기라 불리는 이정임 이모가 파마를 말고 있을 시간이다. 어서 오세요. 어머, 조카 며느리 아니야? 역시나 이 이모는 머리에 은박지를 잔뜩 뒤집어 쓴 손님한테 잡지를 건네고 있었다. 나는 미리 사온 비타민 음료 박스를 원장님과 이모들 앞에 내려놓았다.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어요. 다들 파마가 너무 잘 나오셨네요. 어머머, 싹싹하기도 해라. 말순 언니가 아주 며느리 잘 얻었다고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니 빈말이 아니었네. 이 이모가 음료수를 따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슬며시 이 이모 옆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모님, 안 그래도 어머니가 이번 설날 때 이모님 꼭 모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말순 언니가 웬일이래? 맨날 자기 아들 자랑하느라 내 속만 뒤집어 놓으면서 이 이모의 입술이 삐죽거렸다. 강 여사와 이 이모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자식 자랑 배틀을 뜨느라 앙숙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특히 아들 없는 이 이모는 강 여사의 아들 으스댐을 끔찍이도 싫어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특별한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했거든요. 특별한 구경? 네. 우성 씨가 이번에 저한테 깜짝 선물을 준비했대요. 어머니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저는 좀 쑥스러워서 이모님이 오셔서 분위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짐짓 수줍은 척하며 말끝을 흐렸다. 이 이모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머릿속 회로가 빠르게 돌아가는 게 보였다. 깜짝 선물. 또 아들이 며느리한테 비싼 거 해줬다고 자랑질하려고 부르는구먼. 흥, 내가 가서 콧대를 팍 꺾어줘야지. 이 이모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등을 두드렸다. 그래, 내가 가야지. 말순 언니가 오라는데 안 가면 섭섭해 하시겠지. 가서 우리 조카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주마. 미끼를 물었다. 이 이모는 본인이 말순을 비웃으러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는 내가 연출할 사이다 복수극의 가장 훌륭한 바람잡이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녀의 입을 통해 우성의 실체는 삽시간에 온 동네와 친척들에게 퍼져나갈 테니까. 네, 꼭 오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나는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고 미용실을 나섰다. 등 뒤로 이 이모가 어휴, 말순 언니는 좋겠네라며 빈정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가 건물을 나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길. 어깨에 맨 화통이 묵직했다. 그 무게가 마치 내가 지난 3년간 우성을 믿었던 신뢰의 무게이자 이제 그에게 돌려줄 배신감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우성이었다. 내 사랑 여보 언제 와? 나 오늘 일찍 퇴근해서 설거지 싹 해놨어. 어머니도 당신 온다고 갈비 재우고 계셔. 얼른 와. 사랑해. 하트 이모티콘. 액정 위에서 춤추는 하트 이모티콘이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다. 설거지, 갈비. 평소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인간들이 명의가 넘어올 것 같으니 식사 대접을 하는 꼴이라니.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사랑하는 호구애로 읽혔다. 나는 멈춰서서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봤다. 4명의 아파트 거실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저 안에서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고 다시 코인판에 뛰어들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어깨에 맨 화통끈을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도. 정우성, 강말순, 너희들의 그 행복한 상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얼마나 경쾌한지 내가 곧 들려줄 테니까. 나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마치 처형대로 향하는 집행관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발걸음이었다. 설날 당일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했다. 오래된 식용유가 끓는 기름 쩐내와 남자들의 땀 냄새, 그리고 왁자지껄한 목소리들이 뒤섞여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었다. 시가 친척만 무려 20명. 시아주버니, 시누이, 오촌, 당숙, 조카까지. 평소엔 왕래도 없던 사람들이 서울 사는 잘 나가는 조카댁 구경이라는 명목으로 총출동한 것이다. 와, 집 좋네. 한강도 보이고 말이야. 역시 우성이가 인물은 인물이야. 서울 한복판에 이런 자가 아파트를 딱 마련하고 배가 남산만 한 당숙이 거실 창문을 통통 두드리며 감탄했다. 그 옆에서 다른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다. 우성이 어릴 때부터 싹수가 다르더니 기어이 한 건 해내는구나. 말순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효자라서. 요즘 젊은 애들 다 전세 살거나 월세 전전하는데 자가라니 대단해. 정우성,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집을 우성의 성취로 치부했다. 우성은 친척들 사이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에이, 뭐 다들 하시는 건데요? 운이 좋았죠. 운? 내가 한 거라곤. 4명의 집에 숟가락 얹고 들어온 운밖에 없지. 나는 주방 구석에서 과일을 깎으며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봤다. 배껍질을 깎는 칼날에 서늘한 힘이 들어갔다. 내 시선이 소파 구석에 앉은 이 이모와 마주쳤다. 어제 미용실에서 섭외한 이 이모는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하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에게 윙크를 보냈다. 언제 시작하니?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다. 이제 쇼타임이다. 나는 잘 깎은 배와 사과가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 중앙으로 나갔다. 과일 드세요. 탁자에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강말순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헛기침을 크게 했다. 마이너스. 다들 조용히 좀 해봐라. 좌중이 조용해지자 강 여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은 고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마치 사극에 나오는 데뷔마마라도 된 듯한 태도였다. 오늘이 좋은 날,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서 한마디 해야겠다. 친척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 여사를 주목했다. 여기 이 집, 아들 우성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코피 쏟아가며 번 돈으로 산 집이다. 나는 과일을 내려놓다 말고 허탈음을 삼켰다.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지? 강 여사는 분명 알고 있다. 이 집 우리 아빠가 결혼 선물로 사주신 거라는 걸. 계약 당시 본인 입으로 사돈 어른 덕에 호강한다고 고개 숙여 인사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기억 조작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 여사가 나를 돌려봤다.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며느리라는 게 사람 좋은 내 아들 구워 삶아서 집 명의를 혼자 몽땅 자기 앞으로 해놨지 뭐냐? 남자가 돈 벌어 집 샀으면 뭐해? 등본에 이름 박힌 사람이 주인이라면서 시어미를 아주 아랫사람 취급을 해. 강 여사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녀의 전략은 뻔했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 친척들이 다 내 편인데 설마 며느리가 이 많은 시어른들 앞에서 꼬치꼬치 따지겠어? 체면 때문에라도 입 다물고 있겠지. 그녀는 나의 예의를 인질로 삼아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새언니, 너무하네. 오빠가 산 집을 왜 언니 명의로 해요? 요즘 여자들 무섭다더니 진짜네. 남편 등골 빼먹는 여우가 따로 없어. 신우이와 당숙대기. 강 여사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혀를 찼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강 여사는 이때다 싶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 바닥 중앙으로 나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자기 어미는 뒷전이고 털썩 마이너스. 강 여사가 그대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다. 그녀는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이 집 내 아들 앞으로 명의 안 바꾸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아니, 나 그냥 여기서 혀 깨물고 죽으련다. 내 시체 치우고 살든가 해라. 어머니. 형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친척들이 기겁하며 강 여사를 말리는 신용을 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드러누운 시어머니, 말리는 친척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를 노려보는 눈초리들. 완벽한 고부 갈등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그때 우성이 난처한 표정을 연기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여보,
엄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혈압 오르시면 뇌출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는 내 팔을 잡고 낮게 속삭였다. 사람들 다 보잖아. 내 체면도 있고. 일단 도장 줘. 내가 적당히 넘어가는 척하고 서류만 넘겨주면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니까. 제발 좀.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 정도 압박했으면 굴복하겠지라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정정해 주기는커녕 그 거짓말에 올라타 날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공범. 나는 우성의 손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매몰차게 뿌리쳤다. 알았어요. 내 대답에 우성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정말. 역시 우리 서진이 착하다니까. 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억울하신 거 제가 지금 당장 다 풀어드릴게요. 나는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안방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강 여사가 진작 그럴 것이지 찌질하게라며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들렸다. 친척들도 그래, 여자가 젖혀야 집안이 편하지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잠시 후 나는 양손에 묵직한 물건을 들고 거실로 다시 나왔다. 한 손에는 강력 접착 스프레이, 다른 한 손에는 A3 사이즈로 코팅된 대형 대자보 2장이 들려 있었다. 서진아, 그게 뭐야? 인감도장은? 우성이 당황하여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씩 웃어 보이고는 거실 정중앙에 있는 75인치 TV가 걸린 아트월로 성큼 다가갔다. 치익 마이너스. 고요해진 거실에 접착 스프레이 분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아트월 벽면에 스프레이를 아낌없이 뿌렸다. 외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성이 소리치며 달려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첫 번째 대자보를 들어 벽에 힘껏 내리쳤다. 짝 마이너스.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A3 용지가 아트월 정중앙에 흉물스럽게, 아니 자랑스럽게 들러붙었다. 이게 뭐냐? 누워있던 강 여사가 고개를 쳐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노안이라 작은 글씨는 안 보여도 대문짝만하게 확대된 그 글씨는 보일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나는 친절한 도슨트처럼 손바닥으로 대자보의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낭독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집 명의입니다. 소유자 윤서진, 등기원인 증여, 채권 최고액 없음. 보이시죠? 대출 0원. 우성 씨가 보탠 돈도 0원. 나는 몸을 돌려 얼어붙은 친척들과 반쯤 몸을 일으키다 굳어버린 강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뻔히 아시면서 왜 거짓말하세요? 계약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덕분에 호강한다고 절까지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친척분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등본 보면 1초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강 여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우성이가 산 게 아니었어? 어머, 그럼 말순 형님이 여태 우리한테 사기치신 거야? 그때였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 이모가 무릎을 탁 치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말순 언니 딱 걸렸네. 딱 걸렸어. 며느리 기죽인다고 생쇼를 하더니 알고 보니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큰 소리 친 거였어. 어머, 나 같으면 쪽팔려서 진짜 혀 깨물고 죽는다. 죽어. 하. 이 이모의 사이다 발언이 비수가 되어 강 여사의 가슴에 꽂혔다. 분위기가 급반전되자 구석에 몰린 쥐꼬리던 우성이 갑자기 버럭하며 튀어나왔다. 그만해. 그만들 좀 하라고요. 우성은 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나에게 성큼 다가왔다. 야, 윤서진. 너 미쳤어? 친척들 앞에서 남편 개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냐니? 팩트 체크해드린 거잖아. 이게 진짜. 우성은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봤다. 내 서늘한 눈빛에 기세가 꺾인 그는 허공에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내리기만 했다. 대신 그는 억지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그래, 집이 내 거인 거 맞다. 맞아. 근데 그게 뭐? 부부끼리 내 거가 어디 있어?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생활비 벌어오잖아. 내 월급 350만 원 꼬박꼬박 통장에 꽂아주는데 그건 돈 아니냐? 내가 집 해왔으면 쌤쌤이지. 그걸 굳이 이렇게 따져야겠어? 전형적인 레퍼토리. 분리할 때만 찾는 부부 일심동체. 나는 피식 웃으며 우성의 가슴팍을 검지로 톡 밀었다. 350만 원. 그래, 벌지. 근데 그 돈 내가 다 쓰잖아. 뭐, 내 외제차 리스비 150만 원, 내 골프 유지비, 골프 모임 회비, 술값, 생활비로 10원 한 장 안 내놓고 내 멋대로 다 쓰면 뭐 쌤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우성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렇게 부부 일심동체 좋아하니까 이것도 같이 나누자고 할 거야? 에이, 이건 또 뭔데? 나는 바닥에 내려두었던 두 번째 대자보를 집어들었다. 우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안 돼. 그거 붙이지 마. 서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응? 방금까지 소리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그는 비굴하게 두 손을 비며 애원했다. 여보, 우리 사랑하잖아. 그냥 실수였어. 엄마 앞이잖아. 제발, 비켜. 사랑 타령은 법원 가서 해. 나는 우성을 거칠게 밀쳐내고 두 번째 대자보 뒷면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치익 마이너스. 그 소리가 우성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공포에 질린 우성과 영문을 몰라 멍 때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자, 여러분. 우리 남편이 350만 원 벌어서 뭘 모았는지 다 같이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두 번째 종이를 등기부등본 바로 옆에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내리쳤다. 짝 마이너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빨간색 숫자들과 독촉장의 향연. 이제 진짜 지옥도가 펼쳐질 시간이다. 정우성 채무 불이행 독촉장 및 가상화폐 거래 손실 내역. 거실 아트월에 나란히 붙은 두 장의 대자보. 그중 두 번째 종이가 내뿜는 붉은 기운이
거실을 압도했다.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속에서 방금 전까지 우성의 편을 들려던 친척들의 시선이 벽에 붙은 그 붉은 숫자들에 못 박혔다. 코인원 매도 손실 마이너스 1억 8,500만 원. 러시앤캐시 대출 잔액 5천만 원 연체 중. 미즈사랑 대출 잔액 3천만 원. 카드론 합계 3,500만 원. 총액 10억 원. 10억? 누군가 신음처럼 내뱉었다. 당숙 아저씨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아니, 우성아, 너. 이게 다 뭐냐? 코인? 사채? 세상에. 10억이래. 저게 다 빚이야? 사채까지 쓴 거야? 그럼 이자만 얼마야?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성공한 조카, 효자 아들의 신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서서 넉넉하게 시어머니와 우성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보이시죠? 이게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드님의 능력입니다. 3년 동안 자기 월급 350만 원은 자기 치장하고 외제 차 굴리는데 다 쓰고 뒤로는 빚을 10억이나 모으셨더라고요. 나는 우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만 쥐고 있었다. 우성 씨, 아까 뭐라고? 빚도 부부 일심동체니까 같이 갚자고 할 거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너 빚쟁이들한테 쫓기니까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효자 코스프레하며 쇼한 거잖아. 어머니 핑계 대면 내가 마음 약해져서 명예 넘겨줄 줄 알았니? 내가 호구로 보여? 아니야. 나는 그냥 투자였어. 대박 나면 너 호강시켜주려고. 우성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투자? 남의 돈 빌려서 하는 투자가 어디 있어? 그건 도박이야. 그리고 나는 말을 자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오늘 내내 참아왔던 가장 핵심적인 말을 뱉을 차례였다. 너네 엄마 핑계로 사기치지 마. 내 입에서 나온 너네 엄마라는 단어에 우성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 너네 엄마? 그래, 너네 엄마. 빚은 내가 졌지. 너네 엄마가 졌니? 왜 멀쩡한 어머니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서 내 빚 갚으려고 엄마 팔아먹는 게 효도야?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이 나쁜 년아. 그때였다. 멍하니 벽만 바라보던 강말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사태 파악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먼저인 여자였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시어미한테 너네 엄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사뿐히 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지금 버르장머리가 문제예요? 저기 벽 좀 보세요. 나는 턱 끝으로 대자보를 가리켰다. 아드님이 어머니 핑계로 집 넘겨받아서 저 빚 갚는데 쓰려고 했다고요. 만약 제가 도장 찍어줬으면요. 이 집 다음 달에 바로 경매 넘어갔어요. 그럼 어머니는요. 길바닥에 나앉으셨는 거라고요. 아들 덕분에. 강 여사의 시선이 다시 붉은 글씨로 향했다. 마이너스 10억. 연체이자. 법적 조치 예고.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아들의 배신, 거액의 빚,
그리고 집이 날아갈 뻔했다는 공포가 뒤섞여 밀려왔다. 10억? 이게 다 빚이고 은혜, 그것도 사채 섞인 악성 채무여. 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성을 쳐다봤다. 우성아, 이게 진짜냐? 아니지. 내가 번 돈이라며? 집 샀다며? 우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한 방이면 복구할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은 굴욕이었다. 강 여사는 숨을 헐떡였다. 소리를 내더니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아이고, 내 아들이 빚쟁이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쿵 마이너스. 강 여사가 소파 위로 쓰러졌다. 하지만 아무도 부축하러 달려가지 않았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조금 전까지 효자, 능력남이라며 칭송하던 입들이 이제는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어휴, 자식 농사 헛지었네. 헛지었어. 아니, 빚이 10억이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우리는 가보자. 괜히 빚쟁이들 들이닥치면 골치 아파. 친척들이 슬금슬금 가방을 챙겨 현관 쪽으로 움직였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 마이너스, 짝짝짝 마이너스. 이 이모였다. 그녀는 마치 훌륭한 오페라를 감상한 관객처럼 길립박수를 치고 있었다. 브라보, 브라보. 아이고, 말순 언니 축하해. 며느리 잡아먹으려다가 아들이 집안 말아먹었네. 아주 샘통이다, 샘통이야. 사이다가 따로 없네. 이 이모는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미용실 문 닫고 달려왔지. 아이고, 속 시원해. 언니, 그러게 평소에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아들이 효자가 아니라 효놈의 자식이네. 이 이모의 조롱에 강 여사는 부들부들 떨었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자 전부였던 아들이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 거실은 완전히 정리되었다. 나는 무릎 꿇고 있는 우성에게 다가갔다. 그는 내 발끝만 쳐다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갚을게. 투잡, 쓰리잡 뛰어서라도 갚아. 10억을 언제? 평생?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내놔. 뭐? 뭘? 내 손목에 그 시계. 결혼 예물이라고 내가 사준 롤렉스. 그거 내 카드로 긁은 거잖아. 할부 아직 6개월 남았어. 우성이 황급히 손목을 감쌌다. 빼앗길 수 없다는 듯. 이건 안 돼. 이것마저 없으면 나 진짜. 아, 그래. 그럼 경찰 부를까? 사기 결혼 및 특수 절도로. 내가 휴대폰을 꺼내 110일을 누르려는 신용을 하자. 우성이 덜덜 떨며 시계를 풀었다. 나는 시계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A3가 아닌 A4 용지. 정갈하게 인쇄된 문서였다. 이혼 소장. 나는 그 종이를 우성의 얼굴에 툭 던졌다. 쇼는 끝났어. 이제 정산할 시간이야. 종이가 팔랑거리며 우성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니? 없으면 국선이라도 알아봐. 나는 국내 최고 로펌 썼으니까. 나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친척들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멀리 오셨는데 흉한 꼴 보여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떡이랑 과일 싸드릴 테니 안녕히 돌아가세요. 친척들이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치 빠른 당숙이 우성을 챙기려는 듯 엉거주춤하자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아, 친척분들만 돌아가세요. 내가 현관이 아닌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두 사람은 못 갑니다. 저랑 남은 돈 계산을 끝내야 해서요. 계산? 친척들은 계산이라는 말에 담긴 서늘한 살기를 감지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빗불똥이 튈까 겁이 났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다. 어휴, 우리는 간다. 괜히 끼어들지 말자. 그러게나 말이다. 가. 친척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우성이 그들을 따라 도망치려 엉덩이를 들썩였지만 나는 낮은 목소리로 제압했다. 앉아. 경찰 부르기 전에. 우성과 말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텅 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도마 위에 오른 쥐꼬리 된 두 사람 위로 나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쾅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거실에는 나와 친척들에게마저 버림받고 덩그러니 남은 두 사람만이 남았다. 자, 이제 관객들도 퇴장했으니 우리끼리 진짜 정산을 시작해볼까? 나는 식탁 의자를 끌어와 거실 한가운데 마치 신문관의 자리처럼 우성과 말순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었다. 경쾌한 키보드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깼다. 우성이 불안한 눈빛으로 내 손끝을 따라갔다. 정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 소장 줬으면 됐잖아. 우성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노트북 화면을 휙 돌려 그들에게 보여줬다. 엑셀 파일의 셀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었다. 정우성 및 강말순 청구서. 이혼은 이혼이고 돈은 돈이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아니 호구 생활에 대한 비용 청구서야. 나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항목을 하나씩 읊어주었다.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처럼 건조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첫째, 주거비용. 이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 5억에 월세 250만 원짜리야. 반전세 시세로 쳐도 월 150만 원은 받아야지. 36개월 동안 공짜로 살았으니 5,400만 원. 뭐, 부부 사이에 월세를 내라니? 그게 말이 돼? 우성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말이 되지? 너 아까 그랬잖아. 내 월급은 내가 쓰고 집은 내가 해왔으니 쌤쌤이라고. 내 논리대로면 우리는 철저한 더치페이였던 거야. 근데 왜 집값은 나만 부담해? 내가 쓴 공간만큼은 내야지. 우성이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 내가 생활비 한 푼 안 내놓고 몰래 긁은 내 신용카드 내역이야. 골프채, 술값, 심지어 안마이자 렌탈비까지 합계 1,500만 원. 나는 싸늘한 눈으로 소파에 늘어져 있는 강말순을 쳐다봤다. 그리고 셋째, 손해배상.
오늘 어머니가 할리우드 액션 하시다가 발로 차서 깨뜨린 저기 저 이탈리아제 화분값 30만 원. 그리고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항목을 짚었다.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이건 싸게 쳐드렸어. 2,770만 원. 총합계 1억 원. 화면 하단에 굵은 볼드체로 적힌 숫자를 본 우성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1억? 내가 지금 빚이 10억인데 돈이 어디 있다고? 없어?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엑셀 파일을 닫았다. 오늘 내로 입금 안 되면 내일 바로 내 회사 급여 통장에 가압류 신청 들어갈 거야.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오는 건 무서워도 마누라가 압류 거는 건 안 무서운가 보지? 제발. 서진아, 제발. 나 회사 잘리면 그러면 진짜 끝장이야. 우성이 기어와 내 바지단을 잡고 매달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이 가관이었다. 과거에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순한 눈망울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 남은 패배자의 눈빛뿐이었다.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 주제 파악하고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나는 우성의 손을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커다란 캐리어 2개와 핸드백 하나를 끌고 나왔다. 드르륵 마이너스 드르륵 마이너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갈랐다. 이게 뭐냐? 겨우 정신을 차린 강말순이 캐리어를 보며 물었다. 뭐긴요? 두 분 짐이죠.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서늘한 겨울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다. 나가세요. 당장. 나는 캐리어를 현관 복도로 뻥 차버렸다. 묵직한 가방이 굴러가며 쿠당탕 소리를 냈다. 뒤이어 강말순의 낡은 루이비통 짝퉁 핸드백도 밖으로 던져졌다. 너 진짜 미쳤어? 시어미를 쫓아내. 천벌 안 받을 것 같아? 강말순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도끼는 눈빛이었지만 이미 힘이 다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었다. 천벌은 어머니가 받으셨죠. 아들이 빚쟁이의 사기꾼이 됐으니까요. 나는 강말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긴 이제 며느리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에요. 안 나가시면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으로 경찰 부릅니다. 112 누를까요? 아니면 제 발로 나가실래요? 내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강말순은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빚쟁이 아들보다 공권력이 더 무서운 소시민이었다. 가자. 우성아, 일단 나가자. 엄마, 나갈 데 없어. 찜질방 갈 돈도 없다고. 일단 나가. 저 독한 년이 진짜 경찰 부른다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쫓겨나듯 현관을 나섰다. 우성은 마지막으로 미련 가득한 눈빛으로 집안을, 아니 정확히는 따뜻하고 안락했던 그의 기생처를 돌아보았다. 서진아, 진짜 끝이야?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안녕. 내 20대의 실수이자 5.5. 쾅 마이너스.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곧바로 도어락 키패드 덮개를 열었다. 띠띠 마이너스 띠로링 마이너스.
비밀번호 변경 완료. 문 너머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음이 잘 되는 고급 아파트였지만 문에 귀를 대자 두 사람의 악다구니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투자 대박 났다며 떼돈 벌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아, 엄마가 자꾸 부추이니까 그랬지. 서진이 집 뺏어오면 그걸로 대출받아서 막으려고 했는데 뭐 이게 어디서 엄마 탓을 해? 시키는 대로 하면 집 넘어온다며 이게 뭐냐 이게. 빚쟁이의 이혼남 꼬라지라니. 엄마는 뭐 보탠 거 있어? 다 망했어. 서로를 탓하는 비명과 원망. 그 소음은 내 인생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스름과도 같았다. 나는 현관에서 돌아섰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아트월에는 흉물스럽게 붙은 대자보 2장이 펄럭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과일 껍질과 친척들이 남긴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해 보였다. 내 인생을 갉아먹던 곰팡이들을 방역했으니까. 나는 주방으로 가서 와인잔을 꺼냈다. 선물 받아 아껴두었던 빈티지 와인을 땄다. 톡마이너스. 경쾌한 코르크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풍미가 혀끝을 감돌았다. 시어머니의 쩐내도 남편의 가식적인 웃음도 없는 완벽한 고요.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나를 위한 축포처럼 반짝였다. 이제야 진짜 내 집 같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억지로 꾸며낸 비즈니스용 미소가 아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 지옥은 끝났다. 나의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속이 뻥 뚫리는 결말. 어떠셨나요? 억지 부리는 시어머니와 뻔뻔한 남편에게 날린 1억짜리 청구서. 역시 아닌 건 과감하게 끊어내야 내 인생이 빛나는 법이죠. 오늘 주인공의 통쾌한 참교육이 사이다였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